자, 6번 문제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이고,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냐면 정수 바퀴만큼 차이 날 때 동경이 일치한다는 뜻이었었죠. 예를 들어서 30도나 아니면 한 바퀴 가고 30도를 가나, 그럼 30도 더하기 360도니까 390도 되겠지. 이렇게 정수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이너스 한 바퀴, 마이너스 두 바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동경이 똑같이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동경이 똑같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알다시피 정수 바퀴만큼 차이가 나는 각들은 여러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주어진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개의 각 중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각 하나를 찾아가지고 적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답을 하나로 결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각의 차이가 n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두 각의 차이는 서로 빼주면 되겠죠. 4세트 마이너스 세타는, 즉 3세타가 n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는 360도, 즉 2파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바퀴는 36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기 때문에 2n파이라고 나타내더라, 그치? 그래서 3세타는 2n파이다. 이때 물론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범위를 만족하는 세타는 3분의 2n파이가 되는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 여러 가지 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세타를 골라내야 되죠. 따라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안에 3분의 2n파이를 쏙 집어넣어주면 n에 관한 부등식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일단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파이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파이는 나눠주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없애기 위해서 역수인 2분의 3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양변에 똑같이 파이는 나눠주고 2분의 3은 곱해주면 파이는 모두 약분이 되고, 정리를 하면 가운데가 n만 남고 여기는 4분의 3 남죠. 그리고 오른쪽은 2분의 3이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3과 4분의 3 사이의 정수는 하나밖에 없지, n밖에 없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각 세타는 기억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유일한 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개 곱했을 때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두 개를 곱했을 때는 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범위를 부호를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각의 부호, 0보다 작다라는 말은 곧 마이너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각의 부호가 등장하고, 그리고 몇 사분면이냐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부터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그거죠. 얼싸안고 떠올라야 되죠, 그치? 아마 얼싸안고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사구면부터 출발해서 얼싸안고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얼싸안고. 이 말은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이고,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이고 나머지는 음수이고, 그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각 힌트를 모두 만족하는 세 개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거는 알고 있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둘 다 부호가 플러스로서 똑같거나, 아니면 A와 B가 모두 마이너스로서 부호가 같거나, 그게 아니라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말은 A가 플러스면 B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또는 이제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인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아니면 사인이 마이너스면 그때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경우와 2번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을 보면 사인 탄젠트 역시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인과 탄젠트가 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사인과 탄젠트가 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인이 플러스인 경우는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사인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탄젠트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각이 몇 사분면인지 한번 보자. 1번의 경우를 보면은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인 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2사분면의 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코사인과 탄젠트는 양수이고 코사인은 음수여야 되지. 잘 보면 여기에서 코사인과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은 없습니다.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양수이려면 1사분면이어야 되는데 1사분면에서는 사인 역시 양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다? 이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었다? 이제 제2사분면의 각이었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제2사분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이고 탄젠트는 4분의 3일 때 사인 코사인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줄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의 각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3사분면이니까 동경이 여기 3사분면에 가 있을 거고 각은 파이보다는 크고 이제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은 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정의가 뭐더라? 탄젠트 함수는 정의가 이 동경의 끝에 있는 점 P를 x, y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x랑 y를 표시해 보면은 그냥 이제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제 길이가 절대값 x, 여기가 절대값 y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그것이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나타내기가 더 어렵네요. 자, 여기가 3이 되겠고 이 길이가 4라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코사인은 또 어떻게 정의가 되더라? 얘는 r분의 y로 정의가 되고 얘는 r분의 x로 정의가 되더라. 그치? 자, 그래서 r 값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x랑 y 값은 다 알고 있죠.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r 값은 이 직각삼각형의 무엇이니까? 빗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구했죠. r은 5,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즉 마이너스 5분의 4. 나머지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의를 융통성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고 융통성 없이 이렇게 정말 정의대로만 풀면은 중간에 부호 실수를 하기 쉬워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하면 그냥 처음에는 부호 생각하지 말고 삼각함수 값의 절대값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실수를 방지하기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 삼각형에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읽는 거는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4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5분의 4가 된다는 걸 먼저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얼싸안고에 의해서 무언만 양수니까 탄젠트만 양수니까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부호를 나중에 결정해 주는 게 계산 실수를 막기가 좋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코사인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역시 절대값은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읽으면 5분의 3 되겠죠. 그런데 부호는 이 각이 3, 4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부호와 이 숫자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실수를 막기에 조금 더 좋다. 자, 9번입니다. 사인, 코사인을 더했을 때 3분의 2, 그리고 세제곱을 각각 더했을 때 값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80쪽에서 배웠던 바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 풀 때 아마 쓰일 겁니다.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거 3개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선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 합차 공식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 있습니다. 지금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형태인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제곱과 관련된 것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분해 공식을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어봤으니까 합차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세제곱끼리 더한 것은 a와 b를 똑같이 더해주고 a 제곱과 b 제곱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ab를 적어주더라. 그 다음 밑에도 똑같이 적어주면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더라. 이런 것은 수능 칠 때까지 고2, 고3 통틀어서 모든 수학 과목에 계속 등장하니까 지금쯤 암기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겠다. 이거를 이제 왼쪽에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공식을 알고 있고 문제에 제시된 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니까 이 세 개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관계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어떤 공식이 떠오르냐 하면 바로 이 공식이죠.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b도 있고 a 세제곱 플러스 b도 있고 a 플러스 b, a 세제곱 플러스 b가 다 쓰이지, 그치? 그래서 공식을 적으면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오른쪽에 있는 2번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쌤이 편의상 요거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위치를 바꾸는 거는 괜찮죠,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것이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만큼이 3분의 2라고 나와 있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 녀석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 얘와 얘. 자, 이 세 개를 엮으려면 또 무슨 관계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죠. 자, 완전 제곱식을 적으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좀 앞에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이만큼은 문제에 3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쏙 대입하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쌤이 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마이너스 18분의 5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18분의 5.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만 하면 3분의 2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9분의 5 따라서 3분의 2 잠깐만요. 뭐 틀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9분의 5가 됩니다. 자, 3분의 2 곱하기 9분의 14 해서 답은 27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삼각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이고 수업 시간에 주기와 그리고 이제 대칭성까지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대칭성까지 아주 중요하게 삼각함수 할 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복습을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y 이꼴 자 어떤 삼각함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안에 x의 개수가 있고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함수 전체 앞에 개수가 있고 적당히 y축에 뭐 어떤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이러한 경우 복잡한 삼각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변수, 미지수 a, b, c, d의 역할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와 d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참고로 이 내용은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했던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a와 d는 이 함수의 무엇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미지수더라. 개수이더라.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1이니까 최대값이 앞에 a 곱해졌다는 말은 절대값 a배 되었다가 거기에다가 함수 전체가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원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절대값 a를 곱한 다음에 이제 d를 더해주면 되더라.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b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삼각함수에 무엇에 영향을 미치더라? 바로 주기를 일반적으로 라지 t라고 쓰는데 주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원래 함수의 주기, 지금은 2파이죠? 이거 나누기 b의 절대값 해주면은 이것이 새로운 함수의 주기더라. 자, 그 다음에 이 c의 역할은 사실은 bx 플러스 c를 b로 묶어내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되는데 그 말은 원래 함수의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c가 들어갔다는 거죠.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데에 이제 c가 기여를 하지. 그러나 실제 문제 풀 때는 잘은 안 쓰인다. 오히려 쓰면은 함정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우리 함정으로 빠지기 쉬운 거는 나중에 11번 문제에서 보게 될 거고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문제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가 나오든 지수함수가 나오든 로그 함수가 나오든 어떤 함수가 나오든 특히 내년에 미적분 2 과목을 배울 때도 더 그렇겠지만 그냥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끝이 납니다. 최대 최소 나오면은 그래프 개형 파악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2, 1,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사인 앞에 붙은 2의 역할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죠. 최대값은 지금 뒤에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절대값 a 플러스 d를 쓰면은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a 앞에 개수가 현재 1이라는 말은 주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이 함수의 주기도 그대로 2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숫자의 역할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쓰이는 이제 주기 최대 최소에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이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따라서 최대 최소는 구했고 벌써 다 구해버렸네요. 답을 다 구해버렸네요. 자, 내친 김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는 다 끝났지만 그래프까지 그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는 y 이꼴 sin x였을 텐데 그것이 일단은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앞에 2를 붙여서 아래 위로 2배 증폭시켜준. 자,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인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서 주기가 2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제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3분의 파이는 대략 60도니까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아래 위로 2배씩 늘리면은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 원래 함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파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2번은 좀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1, D가 1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에다가 이제 1을 더해서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원래 이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나누면 되겠다. x의 개수 b를 나눠주면 6이죠 지금. 그래서 새로운 함수의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다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y 이꼴 a 코사인 bx 마이너스 c. 한눈에 보더라도 이 a, b, c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복습을 먼저 하면 이 정도 문제를 풀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와 d의 역할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변화시키는 역할이더라.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원래 함수인 사인 함수의 최대값 1에다가 a 배 해주고 플러스 d 해준 게 이제 최대값이더라.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 b의 역할은 뭐였나요? 주기를 바꾸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주기를 보통 라지 t라고 쓰는데 이제 주어진 함수의 주기 나누기 절대값 b를 해주면은 새로운 함수의 주기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 문제 풀 때 이제 c의 역할과 c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풀이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잘 들어둬야 됩니다. 원래라면 c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c의 역할은 그런 것인데 정말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어렵다라고 문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문제에서 지금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c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c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정말로 함수 그래프가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해서 c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한마디로 그래프 위에 점을 하나 가져와서 그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이 문제 풀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뒤에 상수항이 없으니까 a 값은 간단하게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절대값 a가 2인데 여기 꼭 보면은 괄호 안에 a, b의 값 그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파악을 해야 되죠. 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함수의 주기 즉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가 되는데 지금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b분의 2파이가 되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만큼의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이만큼이 한 주기입니다. 자, 주기가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5파이까지. 그러면 주기는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b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B 구하는 거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C를 구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가 원래 A 곱하기 코사인 BX를 도대체 얼만큼 평행이동한 걸까를 재려고 하면 그래프 보기가 더 어렵다라고 했고, 자, 어떻게 하느냐? 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하나 골라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여기에 들어갈 점을 하나를 골라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자, 보니까 여기 0,0을 지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다른 점도 있는데 이미 최대값이 2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걸 할 때 써먹어 버렸고 제일 만만하고 제일 쓸모 있는 점이 바로 이 그래프가 0,0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대입을 하면 y값은 이제 0이 될 거고 우변은 2 코사인 0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막혔으면 스스로 풀어보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래도 막혔다 하면 코사인하고 각 안에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여기 각의 자리잖아요. 그치? 이 각은 가급적이면 0 이상 파이 미만의 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2분의 파이 미만이면 좋겠는데 둔각의 경우에는 2분의 파이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웬만하면 0과 180도 사이에 즉 양수이면서 작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은 줄여줄 때 쓰이는 게 주기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지금처럼 마이너스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코사인 함수는 홀 함수더라 짝함수더라. 대표적인 짝함수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코사인 x와 같다라는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 말은 이게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그냥 뭐랑 같다? 코사인 c와 같다라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가 짝함수 또는 우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사인 c가 0이니까 코사인 c가 0이 되지. 자, c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이 0 되는 그 c의 값을 바로 떠오르면 골라도 되고 잘 안되면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c의 범위만큼 그려주면 됩니다.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이 잠깐 0이 되었다가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c의 값은 얼마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얻은 c의 값은 이 범위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값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a, b, c의 값을 모두 곱하면 답은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시험 공부할 때 포인트는 보통 이렇게 개수, x의 개수 이 두 개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근데 c를 구하는 거는 계산이 조금 필요하더라. 근데 보통 뭘 이용하더라?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은 지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점을 대입해서 구하더라 까지 총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